청혼은 거래였지만 마음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성희주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이안대군 이완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궁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정체불명의 여인이 느닷없이 혼인을 청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희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완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군마마께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군마마도 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성희주의 제안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인이라는 형식만 빌릴 뿐 서로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일종의 계약 혼인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완 입장에서는 대비 윤 씨의 혼례 압박을 잠재울 수 있고 성희주 입장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고심 끝에 이완은 조건부로 승낙했습니다. 단 혼인 후에도 서로의 사생활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혼인 소식이 알려지자 대비 윤 씨는 표면적으로는 기뻐했지만 내심 성희주라는 인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여인이 아닌데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여인인지조차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곧 총리 민정우에게 성희주의 신원을 은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완은 성희주를 대군 부인으로 맞이하면서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궁 생활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성희주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법을 어기고 엉뚱한 곳에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성희주의 모습은 이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눈빛이 이완의 뇌리에 점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어린 국왕 이윤 때문이었습니다. 섭정을 하면서도 늘 어린 조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던 이완과 달리 성희주는 이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갔습니다. 홀로 커다란 궁 안에 갇혀 외로워하던 이윤은 처음으로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어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윤이 성희주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던 이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 선종 이완이 살아있었다면 이윤도 이런 표정을 더 자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다시 한번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희주가 이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종 대왕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비 윤 씨의 조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정우가 가져온 성희주의 신원 자료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어야 할 기록들이 어딘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고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직전 행적이 묘하게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비는 성희주가 단순한 민간 여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성희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노리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궁 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사람은 이완이었습니다. 성희주를 감싸 안으며 이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소? 그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완은 애써 다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희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시작한 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완의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외로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거래입니까? 대비 윤 씨의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성희주를 둘러싼 비밀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거래로 시작한 두 사람의 혼인이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순간 이안대군 이완과 성희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폭풍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